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왜 종교인들이 말을 제일 안 들을까요? 음, 종교인들은 아이고 아이고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생각에. 종교는 이제 우리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불교인이고, 또 기타의 많은 다른 종교인들은 신을 따르고 신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 성향이 그런 걸 믿으면서 그런 어떤 신념이든 자기 신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를 갖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모든 이들에게 종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이 사람들은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가지면 맨날 이렇게 그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을 해.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래가 의심이 되고 과거도 의심이 되고 의심과 불안이 늘 해서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절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어, 추상적인 이런 것을 믿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제어가 되고 좋아진다라는 거죠. 잘 가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믿음이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맹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맹신이.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세뇌를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설사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정법으로 공부를 정법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나 의심이나 아니면 자기 이렇게 이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절에 이렇게 있으면 그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의 머릿속이 다 복잡해. 힘들어. 같이 오늘은 이렇게 잘 웃고 잘 지내는데 내일은 또 뭐 갈등하고 서로 이상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또 뒤에서 이제 뒷담화나 구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추측성의 그런 이제 구설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는데요. 사회에서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재물을 탐했다가 내일은 명예를 탐했다가 모레는 학문을 이제 고민을 하거나 학문을 탐했다가 글패는 자존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멋대로 자기 생각했던 거를 어떤 때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저절로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매일매일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좀 다르고 월마다 다르고 년마다 달라요. 어느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빵으로 하고 어느 해는 갑자기 투자를 해야지, 갑자기 일을 벌려야지, 어느 해는 나 혼자 가만히 있다, 어느 해는 사람들하고 둘둘둘 어울려서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향도 바뀌지만 그 머리도 생각도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변화를 잘 적응을 하고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그 사마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사마타 행위라 할 수 있죠. 천수경이나 다란이를 하고 독승을 하고 백팔배를 하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예요. 그것과 함께 마음이 고요해야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이해가 가고 그것이 내 것이 돼. 이것이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뭘 알아듣는다, 알아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걸 자꾸 지속적으로 그 복잡한 이 머리통을 잘 이렇게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머리통을 실을 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잘 정리 이 파트 저런 파트 저런 파트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도 상대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도 그것을 쉽게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좀 보충 설명을 해줄게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뭐 이렇게 뭐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30달러 초반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보통은 한 50달러, 60달러가 돼야지 정상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왜 떨어졌냐면 오페크라고 해서 석유 산유들끼리 모임이 오페크라고 그래요. 이 오페크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감유를 하자. 지금까지 나오는 이 석유를 좀 덜 내고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 가격에 우리가 석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제 그제 이제 러시아가 안 한다 하고 이제 협상 결렬을 시켰어요. 우리 안 한다. 본래 러시아는 오페크 회원이 아닌데요. 세계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산유국 제일 1위가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대단한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오페크에서 미국 빼고 미국은 워낙 혼자 지 맘대로 하고 있으니까 미국 빼고 러시아하고 그 오페크 국가랑 같이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가 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가 이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원유 가격을 팍 내려버리지 뭐. 그냥 30달러까지 내릴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내릴 거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가 화가 난 거지. 머리꽃까지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만큼 내린 거예요. 그 치킨 싸움이 치킨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서로 경쟁한 걸 치킨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원유가 계속 하락이 되는 거예요. 사우디는 그래 해도 돼요. 사우디는 원유 이렇게 뽑아내는 가격이 엄청 10달러 대거든요. 원유 생산 단가가 10달러대니까 30달러로 팔아도 남는 거예요. 20달러로 팔아도 남아. 하지만 어제 말했다시피 사우디라는 나라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50달러는 넘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빈살만 왕자도 좋은 차 뭐 몇 개 끌고 다니고 또 국가에도 사람들 복지 정책을 하려면 원유가 한 50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존심이지 뭐. 기분 나빠 이러면 팍 내려버렸어요. 자, 이래 팍 내리니까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셰일 오일은 이렇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30달러대, 뭐 40달러대 이래요. 예전에는 50달러, 60달러 정도 됐는데 배럴당 끌어올리려면 그런데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많이 다운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30달러로 되고 20달러가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냥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파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셰일 오일을 추출하는 이 회사들이 적자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셰일 오일들끼리 서로 걔들도 치킨 게임 해가지고 벌써 이제 이렇게 망할 기업들은 많이 망하고 서로 병폐합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 많이 아니 몇 개 안 남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가 시대로 딱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셰일 오일 회사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0.5%대로 0.5%팍 내렸고요. 며칠 전에 연준에서 미국 연준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다시 또
0.5%또 내릴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러면 금리 0% 시대가 돼요. 금리가 0.5%, 뭐 0% 시대가 마이너스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셰일 회사들이 망하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셰일 굉장히 기업들이 엄청나니까 사우디가 저렇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저 트럼프 전략인가? 뭐지? 원래 사우디랑 미국하고는 친한 나라잖아. 친미잖아, 사우디가. 근데 이 정책은 지금 미국도 한 방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 맛 좀 봐라 이거거든요. 그럼 뭐지? 트럼프하고 빈살만 왕자랑 서로 담합을 했나? 뭐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지금 러시아를 욕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을 한 방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결과로 미국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최고가가 29,000 뭐 이렇게 포인트 다우지수가 그랬는데 지금 23,800, 23,900 이만큼 어제 하루만 해서 8%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가 확 내려간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그 이전부터 최고가부터 이렇게 하면 거의 30%막 샥 내려간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포심이 들 정도예요. 야, 이거 무섭다, 이거는 정말. 이러다가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시국에 이게 이제 겹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건 창궐이라고 그랬어요. 창궐. 창궐하다. 팬데믹 코로나 창궐 현상 때문에 뭐 이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이렇게 환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주가가 엄청 폭락을 하고 나라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로 위험해. 이탈리아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럽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7, 8%씩 다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하루만 폭락을 한 게 아니라 며칠째 계속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경제가 한 30% 그냥 셧다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유가까지 이제 이렇게 서로 유가 치킨 게임 시작되면서 이거는 뭐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이. 음, 좀 그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뭐 곧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제 대공황으로 생겨서 뭐 버블로 인해서 생긴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겹치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염병으로만 있으면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중국처럼 중국은 지금 소강 상태라잖아. 그럼 다시 점점 평화를 되찾아요. 공장 가동률도 점점 높아진다잖아. 어,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다시 이제 폭 떨어졌거든요. 쭉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원유 치킨 게임 시작했잖아. 이건 또 다른 충격이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다 가고 나서도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러시아랑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상승만 했거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뭔지 이제 막 계속 이제 헤매고 있어요. 막 계속 헤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헤맨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다 헤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일본처럼 저성장 체제로 간다고 지금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혼자 쭉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것이 한 4, 5년, 한 3년 정도 올라간 것을 턱 주저앉게 만든 거예요. 3년 동안 올라간 만큼 뚝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것은 2001년, 2년 이때 그 IT 버블이 있었는데 그런 IT 버블처럼 새로운 형태의 버블일까?
이러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우리나라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폭 주저앉았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폭 주저앉았어 이제. 더 떨어질 때가 있나? 이제 오늘 내일 보면 알겠죠? 더 떨어질 때가 있나? 더 떨어질 때가 있나 할 정도로 폭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까? 아니면 그냥 횡보해서 그냥 쭉 지지지 해가지고 그냥 갈까?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든 세계 경제를 위해서든 여기가 그냥 최저고 내일부터는 우상향 계속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367명 확진자가 367명으로 툭 떨어졌고요. 어제는 248명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이 떨어진 거야 이제. 오늘은 100명대가 되면 되지 않겠나? 오늘은 100명대. 내일은 이제 100명 이하 이제. 그리고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런 대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인플루엔자 때문에 해마다 10,000명이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4,000명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적은 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인플루엔자로 죽을 확률은 0.1%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0.7%대거든요. 0.6%에서 좀 늘어서 0.7% 정도 돼요. 다른 나라는 4%씩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보다는 훨씬 강력하긴 강력하죠. 그러나 이게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느낄 만한 건 아니거든요. 한 10%대가 돼야지 공포 분위기를 느끼고 야 이건 안 돼 라면서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너무 이렇게 그 지금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어제는 이렇게 자꾸 시설에서 자꾸 이렇게 대량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도지사가 모든 요양보호시설을 모두 다 폐쇄하겠다. 폐쇄라는 게 사람들 모지 못하게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참 늦은 좀 빨리 좀 했으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대구에서도 신천지 얘기 나오면서 그냥 곧바로 바로 진행해가지고 빨리 검출을 하고 빨리 했으면 저렇게 충청도까지 저렇게 충청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대구 있는 사람하고 접촉해가지고 그렇게 따라잖아고 울산도 마찬가지죠. 대구에서 내려와가지고 전국이 다 대구에서 전파를 시켰잖아요. 근데 발빠른 대응을 했으면 또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구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이제 경기도지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는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제 되게 크게 큰 인기를 받았는데요. 좀 정치 지도자는 좀 그런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유, 남불남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찌그러 있지 말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를 해야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온 국민이 정말 2주 동안 접촉을 좀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보다 이렇게 좀 덜 하겠죠. 근데 종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아니 자꾸 일요일 날 예배를 자꾸 왜 하려고
그냥 이렇게 가정 예배로 다 하고 온라인 예배로 다 하고 우리 좋을 때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꼭 그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처음에 신천지도 혐오의 대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종교가 있구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모든 분풀이를 다 신천지로 하는 거야. 모든 분풀이를 뭐 화가 나 막 이제 앉아 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신천지 때문이지 이러면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고요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해줘야죠. 그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이상한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정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좋은 종교를 갖게 돼서 이렇게 자기 의심이나 자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기 이 판단들이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각들을 한번 항상 열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우리 부처님을 따르지만 기독교 논리도 많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 관해서도 이렇게 늘 이렇게 안테나를 열고 늘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듣고 그것을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면 괜한 이단에 괜한 이상한 논리에 휩싸이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신통을 쓰는 사람이 딱 나타나. 뭐 어제 일을 알아차리고 내일 일을 알아차리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게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어떤 이단이든 관계없이 막 추종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야, 부처님이 새로 나왔는갑다. 야, 미륵 부처님의 출현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뭐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추종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나타나도 뭐 관심도 없어. 뭐 보지도 않아. 그런데 종교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귀가 쏠깃하고 야, 그 사람이 가서 대화를 해보고 인상을 보고는 야, 와, 지금 황산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업력은 그렇게 쏠려도 검증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검증.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멋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재물 능력이 뭐 리더십이 대단하고 이래도 검증은 해야 돼요. 검증. 그게 그 검증의 기준이 대장경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성불하세요.